자, 이번에는 정치권 소식 좀 짚어보겠습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부적절한 과거 발언 논란이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대장동 사건도 그건 예. 이재명의 천재성을 보여준 거예요. 국가도 우리 민족 전체가 이재명의 국가가 돼야 된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되어야 된다는 말은 곧 민주당이 민주화된다는 뜻이에요. 문재인 정부 장 차관들 명단 쭉 봐라. 다 문재인 같은 인간들이다. 무능한 인간들이라는 것이고 이런 말씀을 왜 하신 거예요? 그때는 이제 공직에 나오기 전에 이야기라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는데 몇 가지 이제 공직에 나온 이상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문재인 정부뿐만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참모들에 대해서도 원색적으로 비난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면서 여권 내부에서도 이 정도면 사과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예,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에 대한 우려는 당에서도 지금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과거 부적절한 언행들에 대해서는 진정성 있게 사과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에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아닙니다. 지금 국회나 혹은 그 입법기관에서 있었던 말씀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아직 확인을 잘 못한 바도 있지만 아직 특별한 대응 답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친문계를 비난했던 부분은 이미 넘어서서 지금 현재 여권의 내부 곳곳에서는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민주당 원내 지도부 인사가 이 사과를 요구한 건 처음이라서 논란이 더 지금 불지펴지고 있습니다. 백승하 원내 대변인은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닌 개인 의견이라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민주당도 지금 소가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대통령실에서는 일단 입장 바꿀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원내대변인이 기자들 앞에서 논평을 할 때 이건 내 개인 의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네. 대변인은 사실 당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그렇죠. 직책이지 개인 입장을 이야기하는 직책은 아니거든요. 그럼 SNS를 통해서 하든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민주당의 어떤 입장, 상황을 대변해 준다고 봅니다. 지금 뭐가 문제냐면 이겁니다. 지금 국회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공직에 나서기 전에 한 말인데 공직에 나선 다음에는 원칙적으로 좀 집행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분리되진 않거든요. 우리가 네. 평판 조사를 왜 합니까? 공직에 나서는 사람을 그 전에 어떤 평판,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고 남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게 평가의 기준이거든요. 그 평가의 기준대로 사실은 나중에 공직에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게 안 될 때는 공직에 진출하면 안 되는 것이죠.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 사람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이 다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거냐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을 위하지 않은 거냐 이 기준으로만 사람을 평가했었어요. 친문도 마찬가지거든요. 문재인 계열 사람도 이재명 대통령한테 도움이 안 될 사람이니까 욕한 거고 또 이재명 대통령에 도움이 될 얘기는 예를 들어서 뭐 형수에게 욕설한 건 국정원이 공작을 한 것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기준으로 인사혁신처장을 맡아서 공무원들의 인사를 할까봐 굉장히 두려운 거죠. 네, 아니 논란은 둘째 치고라도 대통령실에서 인사혁신처장 뭐 과거에 논란 안다. 하지만 입장 바꿀 생각이 없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는데 민주당에서는 왜 저렇게 자꾸 이 잡음을 만들어내는 건가요? 아마 이 검증 시스템에 대해서 재점검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 사인 시절에 대단히 많은 유튜브 채널에 나가서 대단히 많은 말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보도가 나오는 것도 계속해서 과거에 유튜브 채널에서 말했던 게 후속 보도식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그 부분이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 여러 부적절한 발언들이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나 야당 네. 인사들을 향했다기보다는 이게 자당을 향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의 인사들을 향하고 있어서 더 민주당 내부에서는 불편한 감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원내대변인이 공식적인 입장으로 표명한 바는 아니긴 합니다만 이 부분이 내부의 갈등을 또 촉발하는 그런 기폭제가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에서도 여론 추이를 좀 조심스럽게 좀 추이를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대통령실과 여당 지도부는요, 신중한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사퇴 요구를 넘어서 인사검증 문제 자체를 다시 제기하고 있습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막말 비하 논란이 점입 가경입니다. 최동석 처장의 말에 의하면 지금 이재명 정부는 인사 대참사 정권입니다. 이런 모욕을 듣고도 대통령에게 최동석 처장의 경질을 건의하지 못하는 비서실 내 고위직들, 안타까운 마음을 금하기 어렵습니다. 인사검증 시스템을 재건하는 첫걸음은 인사혁신처장부터 제대로 다시 임명하는 것, 그리고 성남라인 인사들이 독주하는 폐쇄적 밀실 인사 시스템을 전면 쇄신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자, 사실 인수위원회 없이 이 출범한 정부이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고 문제가 완벽하게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일단은 이진숙, 강선우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한 이후에 국민의힘은 이 인사검증과 관련된 문제 제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 여기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는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을까요? 여전히 60%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추세를 보면은 2주 연속 64.6 최고를 찍은 뒤에 2주 연속 하락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보다 0.7%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 건데, 글쎄요, 이 부분은 인사 논란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는 기간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네네.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역대 정부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출범할 때 언제나 이제 조각을 한다고 하죠. 네. 내각을 발표할 때 낙마한 다음에 사실은 지금 지지율이 조정되는 기간이 있거든요. 현재 그렇게 큰 폭으로 떨어지지는 않는다라고 민주당이 좀 안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추세선, 말씀하셨듯이 추세선은 지금 꺾인 상태이거든요.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인사 때문에 결정타는 아니더라도 네. 몇 가지 상황들이 만약 겹친다면, 예를 들어서 관세 협상 잘 되길 빌지만 우리의 기대대로 되지 않는다거나 혹은 재난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겹치면 사실 그게 굉장히 큰 어떤 데미지로 그렇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기 진화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네. 이 부정적인 인물을 계속 끌어안고 계속 비난을 받다가는 다른 요인에 의해서 지지율이 출렁거릴 수 있다는 겁니다. 네. 통상적으로 뭐 이 통계 조사에서 오차 범위를 감안한다면 지금 이거 뭐 하락했다 뭐 이렇게 단정적으로 볼 수 있는 수치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추세가 흐름이 그렇다라는 차원에서 지금의 인사 검증과 관련된 논란 연관성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